대장동은 윤석열을 비롯한 이 법조 비리 사건이에요. 법조 비리 사건.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지만 언론은 이재명 후보가 돈을 받은 것처럼 당시 대선 기간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중 핵심 보도가 이제 동아일보 보도. 다시 한번 좀 소개해 주세요. 자, 동아일보 21년 10월 9일 단독 보도죠. 김만배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다. 그렇지. 라는 헤드라인과 이것 함께. 때문에 다 야 이재명이가 돈 받아 먹었구나. 그분이 이재명 아니냐. 이재명이다. 네. 난리가 났던 거야. 맞아요. 이것 때문에 0.73% 포인트 차로 그래. 대선 결과는 뒤집혔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로 그 SNS에 글을 올려서 또 이게 이제 상을 받았었잖아요. 상 네. 받았었잖아. 그래서, 기자들이. 예, 그래서 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는 대장동 이슈 보도에서 지속적으로 파괴력 있는 팩트를 발굴했다며 수상 사유를 밝혔는데, 그러나 사실은 팩트 발굴이 아니라 엄청난 조작을 한 거다. 대장동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그분 이재명을 창조하여 보도함으로써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낙선시키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꿨다. 이제라도 수상을 취소 반납하고 사과 및 보도 정정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 이제 그분 보도가 네. 대장동 1기 수사팀이 수사하고 있는 와중에 튀어나온 보도였어. 네. 근데 1기 수사팀은 그래도 이재명과의 관계성을 하나도 찾지 못했다고 했거든. 맞아요. 그래도 1기 수사팀이 기소한 거는 대체로 다 유죄가 나왔고 네. 1기 수사팀은 대체로 수사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이게 튀어나왔던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네네. 네. 그런데 이 기사가 튀어나왔어 갑자기. 네. 그래서 당시 1기 수사를 했던 검사가 언론사들에게 이거 사실 아니다. 오. 팩트 체크를 해줍니다. 오. 그래서 언론사 간사들한테 야 이거 아니야. 야 녹취록에 이런 내용 없어. 너네 이런 거 보도하면 큰일 나. 해갖고 알려줬어. 아. 그런데 그 누구도 정정 보도를 하지 않더라. 이거를 이번에 국정조사에 나와서 당시 검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 그리고 김태훈. 김태훈이가 얘기했어. 김태훈. 그리고 요런 일도 있었고 또 이정숙 당시 검사장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아이 그분은 저 이재명 아니다라고 얘기도 했었거든. 네. 근데 그랬는데도 언론에서 단 한 곳도 정정 보도를 하지 않았던 거야. 오. 이거를 김태훈 검사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면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이 사건 수사 초기에 언론에 특종 보도로 대장동 회계사가 제출한 방대한 녹취록 안에 그 증거 안에 천화동일 1호 지분의 실제 주인이 그분 것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대형 오보가 나옵니다. 그 처음 모 언론사에서 그 보도를 한 이후에 그 보도가 계속 다른 언론사 받아쓰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 팩트 확인을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하여튼 있었습니다. 나중에 공중 방송에서도 그 내용 보도가 계속 생산이 되고 그 내용은 사실 오보였거든요. 녹취록엔 그런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검토했던 수사팀은 다 알고 있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법조팀 간사한테는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오보가 정정이 안 됩니다. 언제 정정이 되냐면 중앙검사장이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를 정정하고 나서도 국정감사장의 증인으로서 그 이종수 검사장의 증언을 하고 나서도 그 내용이 정정이 끝까지 안 됩니다. 와. 진짜 충격이지. 와. 이러니까 국정조사가 맹활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들이 기사를 안 쓰는 거야. 이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돌아버리겠어요. 저는 진짜. 본인들의 잘못이니까 사실상 와. 공범이죠. 그렇죠. 본인들이 그때 와. 그렇게 보도했는데 정정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나 정정하지 않고 이것이 세월이 한참이 지나 국정조사에서 나왔으니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다. 그러나 매불쇼에서 또 이야기하고 곳곳에서 우리들이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는 거다. 그런 와. 거죠. 와. 너무 소름이 끼치잖아요. 진짜 소름이에요. 네. 전 김태훈 검사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은데요. 김태훈 와. 검사는 대장동 1차 수사팀이었을 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1차 수사팀이었어요. 어. 도이치모터스 1차 수사팀 중앙지검 4차장 검사로서 1차 수사팀이었는데 그거 전부 다 2차 수사팀으로 넘어가면서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이 다 틀어지고 무혐의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김태훈 검사는 도이치모터스 대장동 다 수사 잘했거든. 근데 윤석열 이쪽 라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들어오면서 다 뒤집은 겁니다. 2차 수사팀 투입해가지고. 아. 네. 저 김태훈 얼마나 검사는 지금 답답했을까? 뭐예요? 지금 수원 고검장 대전 고검장입니다. 대전 고검장. 현재 네. 대전 고검장입니다. 대전 고검장이고 그 통일교 관련돼서 수사 특별수사단 거기 단장하고 있어요 지금. 아. 네. 대전 고검장이고요. 정용환 검사와 같이 그때 제대로 수사를 했다. 이재명, 김용, 정진상 등은 아예 거론이 되지 않아서 혐의 없는 거다. 그렇지. 라고 발표까지 끝냈지요. 네. 끝냈는데 2차 수사팀이 저희가 교체되기 전에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22년 5월에 윤석열 대통령 되고 22년 5월부터 송경호가 오고 어미준이 오고 강백신이 오고 발령은 7월에 받는데 5월부터 벌써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살펴봤죠. 그런 네, 과정 네. 속에서 우리가 잘했으면 이렇게 교체되는 거 아닌데 교체를 했습니다. 네. 이건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저분들이 나와서 이야기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겠죠. 검사들이 다 째려보고 있고 맞아. 압박을 넣고 있고 맞아.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그래도 마지막에 저렇게 힘있게 이야기해 주셔서 온 세상에 다시 한번 그분 김태형 이야기가 나오게 된 김태형 겁니다. 검사한테 박수 쳐줘야 돼. 아, 이거 사실 진짜 이건 대단한 거야. 본인이 그 스트레스를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그 스트레스를. 아니, 그러니까 이 폭로로 인해서 이 사람은 네. 검사 검사 검사들 카르텔에서는 사이에서는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언론들의 적이 돼 버려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언론들이 당연하죠. 예. 그런데 당시에 그런 그 1차 수사 도이치모터스 1차 수사 대장동 1차 수사 다 제대로 해놨는데 다 한동훈 윤석열 뭐 이원석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틀어버린 거예요. 강백신 어미준 송경호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갖고 다 뒤집어버린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와, 그거를 견디고 나는 있었다는 게 난 대단하다고 봐. 아니 근데 그분 보도는 정치 정관여층도 알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맞아요. 뿌려진 맞아. 보도예요. 맞아요. 맞지? 예, 예. 그건 맞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언론이 그것만 다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팩트 체크해 줬는데 아무도 안 들었어. 그런데 이거를 세상에 폭로했는데 요거 있죠. 요 장면. 예. 요 장면 다루는 언론사 한 군데도 없어요. 요거. 여기서 제대로 다룹시다. 요거는 진짜 여기서. 없어. 한 군데도 네. 없어요. 요거는. 아이고 김태훈 검사장 이 고생 많으셨어요. 장면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 좀 늦게 저 장면이 끄집어 나오긴 됐습니다. 그렇긴 하죠. 국정조사를 보시는 와중에 좀 늦게 저녁 시간이 지나고 나오게 되는데요. 저분께 저희가 좀 힘있게 질의를 하게 된 배경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욱을 이 어미준 강백신 검사들이 구치감에 잡아채워서 집어넣어 놓잖아요. 네. 집어넣어 놓고 이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이원석에게. 이원석 정도는 그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었더니 이원석 하는 말, 이원석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이죠. 네. 자기는 그런 방식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인권보호 차원에서 구치소로 보냈다 오는 것보다 거기 넣어놨다가 불러들이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장난들.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저 따위로 말을 하면서 와 이원석이 새로운 검찰의 저 수뇌부 진짜 수뇌부였구나. 이원석은 다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다시 한번 붙여서 김태훈 검사장에게 묻게 된 거죠. 물었더니 김태훈 검사장이 단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술을 거부해서 체포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으로 모든 소임이 끝난 겁니다. 근데 거기서 진술을 거부하면 거기서 또다시 그 사람을 구치감에 잡아둔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야 저렇게 이야기하는 검사장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자신감을 얻고 또다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 이야기까지 마저 이야기를 해서 온 세상의 판의 물줄기를 바꾸게 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구치감에 넣어두는 것은 그냥 불법일 뿐만 아니라 고문입니다.
차규근 의원이 그것을 이건 고문이다라고 명토 박았거든요. 네. 이 고문은 이 형사법 공부한 사람들은 베카리아라는 사람을 다 배우게 되는데 근대 형사법의 근간을 세운 사람인데 그전에는 고문이 아주 그냥 일상적인 증거 수집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1800년대 이거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고문은 진실을 측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체력을 측정하는 도구다. 체력이 센 사람은 고문을 이겨내는 거고 체력이 약한 사람은 진실이 아니라 자기가 당장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를 그걸 피하기 위해서 거짓을 이야기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혼자서 54개의 구치감에 자기 혼자 잠잘 수 있는 곳도 아닌 데서 네. 거기서 고문당한 겁니다. 고문당한 겁니다. 예. 그 불법 이번에 이제 나도 처음 알았는데 국정조사를 보면서 조사 목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해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왔던 거야. 네. 조사 목적으로. 맞습니다. 남욱을. 네. 근데 이 사람이 진술 거부를 했어. 그럼 보내야죠. 그냥 진술 내보내야 돼. 거부를 하면 체포영장의 목적이 이미 끝났잖아. 그럼 다시 이 사람을 보내야 돼. 내보내야 돼요. 검찰청 지하에 내보내면 그 불법이더라고. 네. 그거 몰랐는데 이번에 그게 다 드러났어요. 그 얘기를 처음 해준 사람이 김태훈 고검장이었죠. 네. 이것도 거의 안 알려지는 것 같은데. 네. 저희들이 계속 이건 불법이야 문제가 있어라고 했지만 요렇게 논리적으로까지는 못 찾아냈고 그걸 찾아내게 된 거는 저희 방의 보좌진이 남욱은 그럼 도대체 얼마나 불렀을까 이 검사들이. 그래서 이기 수사 때 왜 바뀌었을까를 봤는데 남욱이 구치소에서 온 시간은 있어요. 나온 시간은 있는데 들어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사람 그러면 어디로 간 거야? 간 시간이 없잖아. 그랬더니 이 사람이 중간에 체포돼서 구치감으로 갔던 거야. 아. 그러면서 이제 검찰은 흔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체포영장 같은 경우 48시간 체포하면 48시간 동안 데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48시간 동안 2박 3일 48시간 동안 데리고 있었던 게 무슨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체포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고 끝났으면 그렇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최장 48시간까지 체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48시간이라는 것이지 이유 없이 48시간을 데리고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변명을 하는 거죠. 48시간. 그 안에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따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깔끔하죠. 네. 그러니까 검찰이 진짜 문제고 언론 진짜 문제고. 근데 둘 다 진실이 드러났는데도 전혀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아. 그런데 요건 아주 조금 소소할 수는 있는데 저 나름대로 요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짧게만 좀 얘기할게요. 정치인도 안 변해. 정치. 검찰 안 변하고 언론 안 변하는데 변하고. 정치인도 안 변해. 우리 사회에서 아주 큰 일이 일어났을 때 방송에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 넥타이 메고 네, 많죠. 엄청 많잖아. 네. 근데 그 사람들의 인식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잠깐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국민의힘 정치인 김근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김근식 바로 이자거든요. 네. 대한민국 방송국은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걸 좋아하잖아. 그래서 보수에서도 합리적 보수의 역할 그걸 할 때 필요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생각해. 대한민국 언론은. 합리적 보수. 합리적 보수 역할을 이 사람한테 많이 맡겨.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이 나와요. 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이 상황 우리가 다 접했지. 네. 네. 언론 문제 많지. 완전 100% 오보잖아.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이 사람이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입니다. 근데 그거 내려왔어. 내려왔어요. 그거 내려왔어. 근데 이제 SNS에 또 글을 올려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SNS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뒤끝 장렬도 모자라 언론 협박에 입틀막까지 하는 거냐. 참 독한 사람이다. 대장동 관련 보도에 동아일보가 조작해서 기사를 쓰겠습니까? 라고 쓰고요. 3년 전 수상 소식을 지금 소환해서 상을 반납하고 사과하라고요. 이 기사 때문에 대선에 패배한 거라고 왜 본인이 단정합니까? 대장동 기사 때문이 아니라 이런 식의 지독한 성격이 무섭고 섬뜩해서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안 찍은 거다. 그리고 저라면 대통령이 되었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끝까지 뒤집어 캐내서 분풀이하지 않을 겁니다. 속이 이렇게 좁아서 어찌 통합과 포용의 대통령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까? 진짜 끈질기고 독하고 속 좁은 쫄보 리더십이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아니 이거는 분풀이가 아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오복에 의해서 다 파괴를 시킨 사건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그 당시에 피해자입니다. 네. 지금 대통령이었다고 해서 그 당시에 피해자성이 사라집니까? 피해자라는 그 사실이 사라지냐고요. 사라지지 않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피해자인데 지금은 네가 운동 잘해가지고 당시에는 피해자였지만 지금 운동 잘해가지고 또 그 우리 학교 짱 먹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마. 뭐 이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민주주의 파괴 문제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만이 아니라 이런 것으로 자기네가 왜곡된 보도를 하고 거짓 보도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반성하고 사과하고 정정해줘야죠. 네. 그런데 그걸로 언론사 전체가 상까지 줬다. 반납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 취소해야죠. 그게 정의로운 것이고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닐까요? 네. 그런데 김건식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걸 보면서 그동안 그래도 중간 정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약간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중에 또 하나가 한동훈 아니었습니까? 네. 그분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갑자기 한동훈 때문에 정신이 바짝 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이란 단어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딱 두 글자 가지고 세상 판을 바꾸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두 글자를 만들어낸 자는 누구일까? 그렇지. 저는 이거 수사해야 된다. 그걸 잡아내야 예, 돼. 이 그걸 잡아야 딱 됩니다. 두 글자, 많은 글자도 아니에요. 딱 두 글자, 그분으로 너무 쉽게 온 세상을 흔들어놨고 맞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잘못된 길을 만든 자 누구일까? 그렇지. 대강 그림은 그려지는데 그런데 이 김근식은 또 그쪽 개판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 예. 올라가지. 가짜. 당시에 인사를 총괄했던 사람 법무부 장관 그분이잖아요. 그게 그분 아니에요? 지금? 인사검증 인사총괄은 한동훈 장관이 네, 했었죠. 법무부 장관이 했어요. 그 다음에 예. 검찰들 1차 수사팀 다 날리고 2차 수사팀, 그러니까 김태훈 검사가 수사 잘하고 있던 거 다 날리고 새로운 대장동 2차 수사팀, 도이치모터스 2차 수사팀 그 인사 발령한 사람 누구예요? 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에요. 근데 또 작은 거 꼬투리 잡아서 또 난리치는 사람이니까 요거 바로 잡습니다. 그분 최초 동아일보 보도는 2021년. 네. 네, 요거는 바로 잡고 갑니다. 알겠습니다. 예, 작은 걸로 또 예. 바로 그 대치하는 스타일입니다. 검사들에게서 나오는 거죠. 자, 네. 2차 수사팀을 보낸 사람은 그렇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맞습니다. 맞다. 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재창이 형 날리면 이 세 가지 뭐예요? 세 가지로 위더르신. 위례신도 그렇습니다. 미래 신도시 이거 가지고 이거는 뭐 아주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그래서 무조건 처벌해야 돼. 맞아. 그분은 네. 그 당시에 검사들 선에서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 당시에 언론 브리핑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언론의 왜곡과 조작을 잘하는 쪽이 아니었을까라고 네. 생각해서 모두 추적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네. 책임 물어야죠. 네. 네.